지금 부총리께서 헌법재판소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셨는데요. 그거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창조경제 부분도 먼저 하겠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자, 창의성을 굉장히 국정교과서로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창의성이란 것은 다양성을 존중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양성이 아닌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국정교과서를 하는데 그게 창의성이 길러지겠습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 특히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가운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길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 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인 스스로가 적절한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논리적,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창의력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여기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은 국정교과서의 문제점 하나로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저해되거나 둔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란 관점에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평가가 생물처럼 변화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다양성을 전제로 합니다. 조명한 역사학자인 이해치 칸은 역사란 무엇일까라는 책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말했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자, 다음으로 국정교과서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에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군지 아십니까? OECD, 그거 전에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지금 중학교는 9가지 교과서고 고등학교는 8가지 국사교과서를 쓰는데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다양성이 보장된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인데 학생이 책상 위에 놓고 공부하는 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의 편차가 지금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구석기 시대가 언제냐 그러는 것을 그 8개, 9개의 교과서가 다 다릅니다. 100만 년에서부터 10만 년 전이다. 이렇게 다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과연 창의성을 발달시키고 또 이러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오히려 헌재가 얘기하듯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때는 국어 교과서까지도 국정이었는데 국어, 국사 이러한 것을 교과서로 가르칠 때에는 국정을 하더라도 하나의 주된 확정된 역사적 사실과 확립된 학설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를 잘 담아서 무게 있는 이설이 있을 때에는 그 이설도 같이 병기해서 무게 있는 교과서를 만들 때 오히려 토론과 깊은 여러 가지 광범위한 견해를 접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다양성 문제는 종류가 많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 외에도 잘 만들어진 교과서 안에 다양한 견해를 넣으면서 토론을 유도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교과서인데 어떻게 거기서 다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다양성은 교과서 숫자에.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에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에서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와 아이슬란드는 민간 검정교과서를 같이 쓰고 있어서 순수한 국정교과서는 그리스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터키, 아이슬란드 그리고 그리스가 OECD 국가에서 쓰는데 이 나라들이 그렇게 쓰는 이유가 터키, 그리스가 이 갈등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국사나 또 많은 과목에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도국 과목과 같이 원리만 있으면은 모든 교과서가 유사하게 이렇게 기본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아닌 한은 이러한 국정으로서 통합을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또 광범위하게 국정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왜 OECD 국가 중에 굳이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를 지향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듯이 헌법재판소에 원형한다면은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 이념이나 국내외의 재반 교육 여건, 특히 남북 긴장 관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교육에 국정이 유용하다라는 이 원칙을 교육부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OECD 회원국들은 국정교과서에서 거민정 체제로 그리고 자유 발행 체제로 넘어간 추세이고 지금 과거 침략 전쟁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겁니까? 우리도 검정과 또 자유 발행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국사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갈등과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또 영원히 하자는 입장도 아닙니다. 우선 국론을 정리하고 학생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헌법재판소 판례를 아까 말씀하신 부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세히 보십시오. 국정제도보다는 거민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할 수 있다. 여기 돼 있습니다. 국정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아니요, 아까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반대가 아니라 그러한 방론이 있습니다마는 이 결론이 국정교과서의 합헌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합헌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유용하고 다만 유념할 것이 있다라는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유념점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교과서 만들 때에도 교육부가 아주 심각히 유념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장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부가 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 대통령이 오히려 특정 잘못된 편향된 시각 갖고 있을 때 5.16을 쿠데타로 제대로 말 못하는 이런 시각 갖고 있으면은 더 위험해지는 것이죠. 네, 저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유엔 보고서를 보시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2013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문화적 권리 분야 특별조사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 교과서만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 역사 소설을 단위로하는 것은 다양한 시각과 논쟁의 공간을 좁혀서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와 지역 혹은 세계가 당면한 복잡한 사건의 미묘한 뉘앙스를 볼 수 없게 한다. 자,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께서 유엔 총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문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문서 그 전에 대통령이나 교육부가 이 국사교과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문기관인 국편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편에 지금 김정배 위원장께서 계신데 교육부는 최대한 그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해드리고 가치 있는 무게 있는 국사교과서를 만드는데 지원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유엔의 결의는 저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핵심은 국정 여부라기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특정인 어떤 공적인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젊은 세대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또 폭넓게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필요를 기반해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의 선택은 역사학자에 맡겨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나 편향성에 대한 것이 광범위하게 여기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국정이냐 거민정이냐 또는 자유발행자냐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모든 우려를 잘 감안하면서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치 국사편찬위원회가 뭐 별개의 또 독립적인 기관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행정부에서 주로 임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학과 교수님들께서 그 상당수가 지금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보수적인 시각 갖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텐데 당연히 하나의 편향된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국정교과서라는 것이. 네, 지금 제가 원형을 하면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께서는
어느 쪽이든 편향된 분들은 모시지 않겠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아직 상당한 부분은 또 참여 안 한다고 하시지만 상당한 부분은 참여한다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국정교과서 체제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고 박근혜 대통령과 그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5.16을 쿠데타로 제대로 소식이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류와 편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편향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출사에서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 건국을 48년 정부 수립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교육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했던 것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습니다.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이것을 계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헌헌법에서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 바로 건국일이고 48년도가 바로 정부 수립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건국절 문제 또 건국 문제는 사학계에서 아직 논쟁 중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개인의 입장이나 또는 교육부 입장 자체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대한민국 수립일에는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것은 그 역사 우리 산하 기관들이 그런 건의가 있어서 교육 과정을 고시할 때 그러한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써오다가 이제 6차 교육 과정 때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런 말을 썼습니다. 썼는데 이것은 우리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대는 말과 연관점에 있어서 또 48년도에 여러 가지 정부 수립하면서 건국이 완성된 부분이라는 것을 전부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대한민국 수립이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그 우리 교육부 산하의 역사 전문기관들의 의견에 따라서 연구위원들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그리스가 이 갈등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국사나 또 많은 과목에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도국 과목과 같이 원리만 있으면은 모든 교과서가 유사하게 이렇게 기본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아닌 한은 이러한 국정으로서 통합을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또 광범위하게 국정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왜 OECD 국가 중에 굳이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를 지향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듯이 헌법재판소에 원용한다면은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 이념이나 국내외의 제반 교육 여건, 특히 남북 긴장 관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교육에 국정이 유용하다라는 이 원칙을 교육부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OECD 회원국들은 국정교과서에서 거민정 체제로 그리고 자유 발행 체제로 넘어간 추세이고 지금 과거 침략 전쟁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겁니까? 우리도 검정과 교과서까지도 국정이었는데 국어, 국사 이러한 것을 교과서로 가르칠 때에는 국정을 하더라도 하나의 주된 확정된 역사적 사실과 확립된 학설
중심으로 하는 평가를 잘 담아서 무게 있는 이설이 있을 때에는 그 이설도 같이 병기해서 무게 있는 교과서를 만들 때 오히려 토론과 깊은 여러 가지 광범위한 견해를 접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다양성 문제는 종류가 많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 외에도 잘 만들어진 교과서 안에 다양한 견해를 넣으면서 토론을 유도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교과서인데 어떻게 거기서 다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다양성은 교과서 숫자에.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에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에서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와 아이슬란드는 민간 검정교과서를 같이 쓰고 있어서 순수한 국정교과서는 그리스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터키, 아이슬란드 그리고 그리스가 OECD 국가에서 쓰는데 이 나라들이 그렇게 쓰는 이유가 터키 또 자유 발행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사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갈등과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또 영원히 하자는 입장도 아닙니다. 우선 국론을 정리하고 학생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헌법재판소 판례를 아까 말씀하신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세히 보십시오.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아니요, 아까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반대가 아니라 그러한 방론이 있습니다마는 이 결론이 국정교과서의 합헌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합헌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유용하고 다만 유념할 것이 있다라는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유념점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교과서 만들 때에도 교육부가 아주 심각히 유념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장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부가 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 대통령이 오히려 특정 잘못된 편향된 시각 갖고 있을 때 5.16을 쿠데타로 제대로 말 못하는 이해치카는 역사란 무엇일까라는 책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말했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자, 다음으로 국정교과서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에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OECD, 그거 전에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지금 중학교는 9가지 교과서고 고등학교는 8가지 국사교과서를 쓰는데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다양성이 보장된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인데 학생이 책상 위에 놓고 공부하는 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의 편차가 지금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구석기 시대가 언제냐 그러는 것을 그 8개, 9개의 교과서가 다 다릅니다. 100만 년에서부터 10만 년 전이다. 이렇게 다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과연 창의성을 발달시키고 또 이러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오히려 헌재가 얘기하듯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때는 지금 부총리께서 헌법재판소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셨는데요. 그거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창조경제 부분도 먼저 하겠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자, 창의성을 굉장히 국정교과서로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창의성이란 것은 다양성을 존중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양성이 아닌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국정교과서를 하는데 그게 창의성이 길러지겠습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 특히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가운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길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 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인 스스로가 적절한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논리적,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창의력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여기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은 국정교과서의 문제점 하나로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저해되거나 둔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란 관점에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평가가 생물처럼 변화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다양성을 전제로 합니다. 조명한 역사학자인